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보여지는 이미지만 딱 보고도 척하면 압니다 하는 수준의 경지에 오르셨나요? 우리는 사실은 오프라인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스캔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저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참 이렇게 일관되니까 맞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랑은 또 다르게 실제 본인의 본질에 가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검증의 툴로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검색입니다. 디지털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했을 때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스캔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의 신뢰도는 아마 플러스 알파 200 이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거는 되게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검색했을 때 변변치 않게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됐을 때는 오프라인 상의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여지는 게 다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어떻게 나의 보여지는 이미지를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셔닝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 있죠? 신은 마음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 군들 중에 이 상당수가 다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잡아주거나 컬러를 진단하거나 보이스를 잡아주거나 뭐 매너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확실한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하기에 외부적인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관련된 사업,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눈에 띄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보여지는 게 다인 세상을 사는 요즘 같은 때는 도대체 나 혼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주변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외모는 변신을 시켜놨는데 내부적인 본질이 바뀌지 않고 전문적인 자신만의 분야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바뀐 외모로 어필을 해서 실제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어떤 그 가치를 얻어내는 데는 크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소개하고자 하는 키워드, 바로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는 무엇이고 이 이미지는 어떻게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요소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태도, 애티튜드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 관계의 그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참 노력가다, 적극적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성실하다, 열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느낌, 뉘앙스, 우리 보통 이런 표현하죠.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바로 애티튜드를 통한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관련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친밀감 있게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꼭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미지 전략에 지금 보여지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들 요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고 분명히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바로 뭐다? 스킬 앤 널리지를 포함하는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이미지로 바깥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이미지는 주로 뭐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증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의상을 차려입고 컬러도 세련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딱 보면은 무언가 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횡설수설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속빈 강정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일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 이 사람의 외적인 이미지가 그에 준하는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또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다? 이 지금 보여지는 제가 말했던 애티튜드와 관련된 이런 정서적인 가치, 뭐 이런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인지를 보여주는 스킬 앤 널리지, 요 부분의 전문적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만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검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느냐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말투, 목소리의 분위기, 겉모습, 하다못해 액세서리, 그 사람의 시그니처 컬러, 이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바로 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통합으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섞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걸 섞이지 않게 분류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낼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건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내가 이 분야의 브랜드입니다. 나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런 브랜드 네이밍으로 불려지고 싶습니다. 라고 아무리 공표를 한들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돼서 실제 불려다니지 않으면 그럼 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를 두 가지 각도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좀 더 쉬운 건 사실은 전문가로 보이기 전에 인간적인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친숙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쉽다고 또 만만히 볼 게 아닌 게, 늘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한순간 잠깐 이 정신줄을 놓는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약속한 대로 안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돌하지? 이런 식의 인식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저 애티튜드를 보고 저 사람하고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분야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따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되게 같이 토론하거나 뭐 할 때 너무 투쟁적이지 않고 뭐 수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평상시에 이 말투나
그다음에 평상시의 태도, 평상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길러야 될 매너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센스 참 좋다.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 센스가 있다. 이거는요. 그 관련된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적된 지식들이 아주 좋은 최적의 상태로 드러나야 저 사람이 센스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애티튜드, 저 사람, 그러니까 나를 하면 떠올리는 어떤 느낌,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뭐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그러면 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드러내는 건 이건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분야 저 분야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 하죠. 그래서 본인이 활약하는 분야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내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습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 분야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그 자격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바깥으로 드러냄으로써 저의 태도적인 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 그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는 대가라고 하죠. 최초라고 하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의 경우는요. 본인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대가 왔을 때 그 언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언어를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맞춰서 막 시를 그 나라 언어로 읽어줍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한글이랑 그 나라 언어랑 번역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습득하고 발음을 연구한 다음에 그 언어로 화려하게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시를. 그럼 사람들은 저분이 그 언어를 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실 그러니까 스토리를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의 열정, 노력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장우 박사님의 태도를 우리는 소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행한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나가는지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없이 결과물, 뭐 그 결과물이 가령 뭐 언어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결과물로 보여주는 결과물만 쏙 하고 내보내면 우리는 결국은 그 보여지는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래서 뭔데? 토익 900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지만 그 900점인 토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행했던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미지를 소비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두 가지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의 태도와 관련된 이미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의 스킬 앤 날리지. 결국 이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걸 평가하는 건 누구다? 바로 타인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저의 그런 매력적인 요소나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이랑 일해야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연결해서 바로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에 매여서 도대체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전문 영역,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바깥으로 공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극비, 어떤 회사의 시크릿한 전략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바깥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의 내용을 바깥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는 바깥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획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기획부서에서. 그러면 본인이 기획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은 바깥으로 공개할 수 있겠죠. 기획을 하기 위해 읽고 있는 책도 바깥으로 공개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이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바깥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뭐만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기의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실제 기획의 내용은 바깥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그 기획을 위해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기획한 것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바깥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성과를 냈구나.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그 사람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향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 찍는 감각에, 그 사람의 글쓰기 능력까지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받는 위치에 오르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전략을 좀 세워서 나를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to be 상태의 목적하는 그 모습에 맞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에 맞춰서 나의 태도적인 면을 먼저 어필하시는 방법들은 평상시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보이고 무언가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심 가지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노력하시고 그 모습이 온라인으로 보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역량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나의 전문성을 보이는 부분인데 자신의 분야를 명료하게 바깥으로 드러내보시고 그 분야에서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도전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고 이걸 통해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이걸 통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게끔 이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보이는 영역이 오늘은 전문성만 보이다가 내일은 나의 태도적인 매력적인 모습만 보이다가 이런 게 아니라 섞여서 교차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나답다. 저건 역시 조연심답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보시면 아마 보여지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조금은 해법을 찾아가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이는 게 다인 세상을 사는 요즘 이거 도대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만의 그런 그 전략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